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전 세계 바다에서 공포의 존재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선은 물론 무역선까지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이것은 그 수가 워낙 많고 신출 규모란 탓에 막강한 함대를 보유한 미 해군마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평화로운 바다를 피로 물든 이것의 정체는 바로 소말리아 해적 약탈을 위해선 동료에게마저 총을 겨눌 만큼 잔인한 무법자인 이들이 유일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군대였죠.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소설이나 만화에서 등장할 법한 해적이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른 건 2000년대 초반 소말리아가 내전으로 완전히 붕괴해버린 직후였습니다. 촉박한 국토에서 제조업이나 건설업 따위가 제 역할을 할 리 없었고 경작 가능 지역도 고작 1.6%에 불과 대부분 사막 지역이었던 탓에 농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유일한 희망은 어업은 하지만 정치, 경제 취향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 있어 혼돈 상태였던 그들은 해군을 운영할 여력 또한 없었습니다. 이에 소말리아 앞바다는 곧장 중국 어선을 비롯 수많은 나라들의 낚시터가 되고 말았는데요. 조용히 지원만 하고 가면 다행인데 심지어 각종 폐기물을 쏟아붓는 행도 이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선진국과 아랍 국가들이 각종 산업 폐기물은 물론 핵 폐기물마저 투입했다는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들이 산업 폐기물을 소말리아 앞바다에 불법 투기하는 사업을 오랫동안 벌여뒀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던 것은 부패한 정권의 묵인하에 수차례의 검은 돈이 오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뒤늦게 진실이 밝혀지자 제대로 빡친 소말리아 어린은 군부와 힘을 합쳐 해상경비대를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사태 초기 이들의 목표는 매우 순수했습니다. 어장보호라는 명분하에 겁만 주고 쫓아내는 등 그저 방어적 포지션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도를 넘는 약탈 행위의 반복과 눈을 범쩍 뜨이게 만드는 각종 소문들은 그들을 빠르게 해적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참고로 소말리아의 1인당 국민소득은 고작 400달러에 불과합니다. 반면 해적질 한 번만 성공해도 최소 수천 달러에서 많게는 수만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너도 나도 대박을 꿈꾸며 해적 산업에 뛰어든 결과가 거부터 악명 높았던 말라카 해협을 제치고 위대한 항로라는 별명을 얻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는데요. 심지어 불법 조업 어선들이 해적들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용병 계약을 맺는 등 소말리아 전역에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고 말았죠. 해적을 피해가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소말리아의 위치가 유럽의 통로격인 수에즈 운하의 정문에 위치한 너무나 명당인 탓에 이를 피해가려면 적어도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고 차라리 약탈 몇 번 당하는 게 수지타선에 맞는 실정이었습니다. 참다 못한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의 자구책을 마련했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반드시 지나쳐야 했던 유럽은 나토군의 발성 지금까지도 해적 퇴치 작전을 개시 중에 있고 러시아는 아예 구축함과 특수부대를 동원 자국 선박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말레이시아는 매우 기상천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해적들을 발견하면 즉시 엔진을 꺼버리고 패닉룸에 들어가는 간단하면서 쉬운 방법이었는데 이는 상당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거대한 화물선의 엔진을 조작하는 방법을 해적들이 알 리가 없었고 설령 안다 해도 몇만 톤이 넘는 화물선의 특성상 시동을 거는 데만 30분이 넘게 소요될 시간이면 이미 특수부대가 도착하고도 남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어쨌든 최선책은 문제의 근원인 소말리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세계 정부는 결국 유엔군을 투입하는 강수를 뒀고 얼마 안가 양측이 크게 맞붙었는데 일명 파스타 팩토리 전투라 불리는 이 사건엔 한국군의 전설 같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게수색 작전에서 수많은 성과를 이뤄왔던 이탈리아군은 소말리아 북부에 위치한 파스타 공장 주변을 수색하던 중 소말리아 민병대에 의해 인근 평화유지군 검문소가 박살나는 상황을 목격 즉각 후유고레라 불리는 공수부대를 투입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이탈리아군은 뜻하지 않은 고전을 면치 못하며 심지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사자가 발생하는 등 1차 전투에서 대패하고 체면을 구기고 말았습니다.
민병대가 부녀자와 어린이들을 인간 방패로 내세운 탓에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려 했던 이탈리아군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한편 그 시각 한국 공병대 상록수 부대도 뒤늦게 유엔의 요청을 받고 소말리아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한국은 전투 목적이 아닌 평화유지군 포지션으로 무기라고 해봐야 고작 81mm 박격포 정도만 보유한 상태여서 안전시험을 통과 이탈리아 진지 내에 주둔을 허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을 처음 조우한 이탈리아군은 대뜸 어이없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한국군이 비전투 부대로 합류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비상시로 챙겨온 박격포를 보더니 걔도 때려잡지 못할 무기라고 조롱했고, 심지어 이곳은 매우 위험한 지역인데 괜찮겠냐라는 선을 넘는 농담도 이어졌습니다. 자신들이 가져온 최신 무기들과 공격 헬기를 보여주며 자랑을 늘어놓은과 동시에 한국군을 보고 우리만 믿어라, 전투부대인 우리들이 너희를 지켜주겠다 라고 호언장담을 하기까지 했는데요. 이 같은 허세가 탄로나는 데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소말리아 민병대가 기지를 급습하자 이탈리아 부대 전체는 순간 패닉에 빠져 소위반수런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찌나 당황했는지 자신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공격 헬기 지원 요청조차 까맣게 잊은 채 혼비백산 달아나기 바빴고, 모든 병력이 철수된 기지에 남은 건 그저 소수의 한국군과 그들이 가져온 비상용 박격포뿐이었죠. 이탈리아군 전체를 철수시킬 만큼 민병대의 전략은 훌륭했지만 그들은 한국군의 존재를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상록수 부대는 비전투 부대라는 게 무색할 만큼 정확한 전술과 용맹함으로 민병대의 사기를 순식간에 추락시켰습니다. 최소한의 무기를 사용했음에도 적군은 추풍낙엽으로 쓰러져갔고, 한국 측은 단 한 명의 사상자 없이 가볍게 민병대를 제압하는 위험을 보여준 것이죠. 이 사건 직후 유엔군 사이에선 괴상한 소문들이 떠돌았습니다. 한국군은 공병대마저 웬만한 전투부대 이상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이 제대로 된 군대를 투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등등 한국군을 함부로 무시했다간 끝장이라는 각종 설들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창교육당한 소말리아는 2011년 다시 한번 한국에 창교육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피력된 한국 선박 3호주와 2호 구출을 위해 그 유명한 아데만 연명 작전이 개시된 것이죠. 이 작전은 인간이 가장 경계를 풀게 된다는 여명의 배가 오는 시점인 새벽 5시에 공격의 불씨를 당겨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국 선원 8명을 비롯 총 21명의 선원을 모두 구출해낸 한국 최초이자 전설적인 인질 구출 작전이었는데요. 충무 공급 구축함 최영함의 위협 사격으로 해적들의 시선을 끈 사이 작전팀이 승선해 해적을 제압하는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어떤 이유에선지 속도가 늦춰진 3호주와 2호 때문에 해적들은 근처를 지나는 몽골 상선을 강탈하려 시도. 이 과정에서 한국군의 견제로 무력화된 해적들은 즉각 백기 투항을 했고, 그렇게 작전도 마무리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함정이었습니다. 검문팀이 접근하자 그들은 또 다시 총격을 가했고, 3명의 부상자가 발생 실패로 돌아갈 수 있었던 작전은 당시 3호주 얼 2호 석혜균 선장의 기재에 의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애초에 배의 속도가 늦춰진 것도 그의 작전이었습니다. 해저리 감시를 피해 몰래 엔진 오일에 물을 타라는 지시를 내렸던 것이죠. 심지어 복부에 총격을 당하면서까지 다른 해적선과의 조우를 막기 위해 배를 지그재그로 돌리는 등 위험을 무릅쓴 결단도 빛났습니다. 덕분에 한국군은 수월하게 2차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는데요. 각종 첨단 무기를 통해 해적들의 레이더와 무전기를 신속히 무력화시켰고, 동시에 고속단정 3척을 투입 총 15명의 공격조는 섬광탄을 이용해 성교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두목을 포함 5명의 해적을 순식간에 쓰러뜨린 한국군은 마지막 저항을 시도하는 전단까지 처리해 완료하며 장장 5시간에 걸친 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었죠. 이 사건의 주인공 청해부대는 현재 호르무즈 영역까지 활동 무대를 넓히며 오늘도 한국군의 위험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해적 없는 평화로운 바다를 만들겠다는 일념하에 말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가장 많이 본 뉴스에서 제작하여 게시한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